자, 경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음이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미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바 있고, 그 영상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실제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는 의견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찍은 것은 2020년입니다. 2021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돼서 그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탄을 찍게 됐습니다. 자, 경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음이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단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은 기본적으로 사건을 맡게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 일체를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넘길 때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 의견을 밝히기는 하나, 검사는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다라는 것은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하면서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경찰이 봤을 때 이 사건이 유죄라고 생각된다라면은 검사에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은 똑같지만, 경찰이 봤을 때 전혀 피의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든지, 혹은 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증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불송치 결정은 기존 검사의 무혐의 처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실제 수사권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해야 할 일이 더 늘어났어요. 검사가 사건을 살피듯이 아주 꼼꼼하게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이 많다라는 거죠. 즉, 불송치 결정이 부여됐다라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측면이긴 하나, 오히려 경찰이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서 경찰이 갖는 부담이 늘어났고 실제 개별 사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에게 수사 종결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됐다라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 즉 2020년 이전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보다 더 불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원래 그전에는 어차피 다 송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21년부터는 수사 종결 권한이 경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은 오히려 검사가 사건을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더더욱이나 기소해야 될 사건이 아닌가 하는 예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1탄을 찍을 때 경찰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아라. 경찰관은 실질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엄밀한 심리를 통해서 판단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검사에게 넘기는 기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사 종결권이 부여된 경찰관을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설득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경찰이 사건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게 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으니까 검사에게 넘겨서 검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여지도 더 커졌다는 거죠. 또한 사건이 많은 경찰관들이 사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꼼꼼히 살피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경찰이나 검사 앞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찰관이랑 검사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진술은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형사와 검사들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그걸 너무나 가볍게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말을 많이 하면은 내 억울함을 충분히 호소해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 혹은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많이 하는 거는 대부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뱉은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억울함을 푸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묻는 말에만 간결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경찰관을 설득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진술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은 오히려 진술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활용돼서 검사에게 기소 의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묻는 말에 간결하게 대답을 하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로 지금 형사가 유죄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것을 풀어나가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점에서
피의자 신문을 중단시키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뱉은 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시점이다 싶으면 최소한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변호사 선임을 해서 갈지 말지는 그 뒤에 결정해도 괜찮아요. 말을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화됐다는 것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나한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지 대질신문 같은 개개의 경찰의 의견,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냐 대질신문을 하겠냐라는 의견에도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같은 것도 받아서 유리한 경우가 있고 받으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검사의 예단을 심어주기에는 충분한 조사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응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 받겠다 혹은 대질신문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조금 덧붙여서 검사의 조사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검사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기소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유죄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약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여전히 검사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죄를 주장하다가 기소 의견으로 검사한테 송치가 됐다면 이 시점에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자백 취지로 태도를 바꿔서 정상 변론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수사나 재판은 지나간 과거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수사와 재판은 벌어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형사적 기술적 수단일 뿐이지 경찰이나 검사가 지나간 진실을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로 내가 무죄라 할지라도 정상 변론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방법은 또 법정에서 풀어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경찰 단계에서 부인하고 검찰 단계에서 자백하고 법정에서 무죄 주장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검사는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들 앞에서 뱉은 말은 나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가 자칫하면은 검사를 설득하는 데 실패하면은 더욱 괘씸한 사안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수사 재판을 받을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